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MPI2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MPI2를 볼 때 먼저 타당도, 척도의 해석을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성실성, 비전형성, 방어성 이렇게 있어요. 이 비전형성은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 남들이 yes라고 하는데 갑자기 no를 말한다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전형성이라고 해요. 그럼 성실성에는 무응답이 있고 V린, T린, 비전형에는 F 이렇게 쭉 있고 방어성에는 L, K, S가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성실성에 보면 물음표 있거든요. 이 물음표는 무응답인데 대답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30개 이상이면은 무효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선 반응의 일괄적인 척도예요. 무선 반응이 뭐냐면 막 찍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막 찍었다는 내용이에요. MMPI 검사할 때 막 그냥 무작위로 막 찍은 거예요. 이게 80T 이상이면은 해석 불가능입니다. 65에서 79 사이면은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하는 무선 반응은 이 부주의나 일시적인 집중력 상실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전형 턱도와 같이 해석할 경우는 유용한데 여기 중요해요. V린 있죠. 무선 반응 일괄적인 척도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V린이 상승을 할 때 비전형도 상승을 같이 해버리면 F가 같이 상승해버리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비전형 상승하면 이것도 같이 상승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V린, T린이 정상이고 비전형 F가 상승하면은 정신병력적인 문제가 나쁘게 보이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V린이 막 상승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찍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전형이 상승을 하더라도 F가 상승을 하더라도 무작위 반응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해요. 근데 V린, T린이 정상일 경우는 F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F가 상승한다는 거는 약간 정신적인 F가 비전형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건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린이랄까 트린 고정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yes와 no가 있어요. 예 아니오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번부터 40번에 여기는 뭐 yes를 찍고 이 나머지 뭐 41번부터 쭉 뭐 아니오로 찍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일관적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T하고 F가 있잖아요. 이게 T가 예예요. F가 아니오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80T 이상이면은 예 방향으로 해석 불가능하고 80점 이상이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 점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효한 거는 65에서 79. 즉, 예 반응, 아니오 반응이 있는 거죠. 예 반응은 T린 T가 뭐죠? 예라고 그랬죠. 예 점수가 상승하면 LKS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방어성을 해서 이 방어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니까 하니까 이 방어 LKS 방어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아니오 반응 이 F 점수가 상승을 하니까 아니오 하니까 이 방어가 LKS 방어거든요. 이 방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형 척도 이제 F를 볼 건데 F는 검사 전반부의 비전형 반응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림 먼저 좀 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 먼저 볼게요. V린하고 T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F가 있고 FB가 있고 FP가 있어요. 이 원리예요. 여기는 수검자의 태도를 보는 거고 여기는 수검자가 얼마나 과정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좀 설명할게요. 이 F는 MMPI2고 이거는 MMPI-A예요. MMPI2는 성인 대상이고 MMPI-A는 청소년 대상. 그래서 MMPI2에 보면은 F가 있어요. F는 전반부, FB가 후반부, FP가 정신병리 쪽, FBS가 타당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F는 그 비전형이라서 F 더하기 F2예요. F1은 전반, F2는 후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비전형 후반부 척도가 FB예요. 보면은 여기 F하고 FB 보이시죠? 여기 F하고 FB 여기 그려볼게요. 근데 이 두 점수 차이가 이게 아까 수검자의 태도예요.
이 수검자의 태도가 90 이상이다. 그럼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이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딱 두 가지예요. 검사 후반부에 피검자의 태도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FB가 30점 이상 더 높으면 유의미해 볼 건 뭐냐면, 검사 후반부의 문항들의 척도가 내용 척도, 여기 밑에 보면 보충 척도, 내용 척도, 기타 척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이 30점 차이가 나면. 이해했나요? 여기 점수와 여기 점수가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만약에 여기가 20점이라 할게요. 여기가 20점이야. 그럼 여기가 50점이라 할게요. 30점 차이 나죠. 이상 차이가 나면 전반부는 이상이 없어도 후반부에 갈수록 막 찍었더라든지 뭐 다른 태도가 의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면은 보충 척도, 내용 척도, 기타 척도를 해석하면 안 된다. 후반부에 비치된 문화의 중심이 채점되는 게 보충, 내용, 기타 척도니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둘 내용을 알면 돼요. 같은 내용을 번갈아가면서 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MMPI A에서는 전반부, 후반부 차이가 20점 이상 태도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MPI 2는 성인들이 보는 거는 30점, 청소년들이 하는 거는 20점. 이 태도 때 이 두 가지, one, two, 요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검사 후반부에 피검자가 어떤 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뭐 찍었더니 아니면 너 피곤해서 막 집중 안 돼가지고 대충 찍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P 정신병력 척도예요. 이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F 척도는 높지만 FP 척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실제 정신병리를 반영하고 있고, F 척도와 함께 FP 척도가 상승하면 부종 왜곡이나 깨병일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 척도가 있어요.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T 점수가 70에서 79였더니 정상, T린이 정상일 때 만약에 L이 상승했어요. 이럴 때 세련되지 못한 방어. 좋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순박한 거죠. 순수한 방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등등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가 있으면 1과 3의 척도 상승과 동반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교정 척도는 세련되고 교묘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게 객척도예요. 자, 여기 볼게요. 60을 74 보면은 K가 상승되면 중간에 방어가 되고, K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련적인 방어의 수검 태도를 선제하는 척도로 정상인 같은 자아 강도를 의미합니다. L 척도와 차이는 단순하게, L은 순진하고 단순하게 심리적인 문제를 부인하면 L이 상승하고, 세련되면 K가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척도 S예요. C는 인사선발, 비임상 같은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이런 게 과장된 자기 척도 S입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는 그 다음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